네, 월간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 전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핵심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월가 환전에서는요, 영웅 전차남이 쉽게 알려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또 미국 주식 기법에 대한 책, 맛있는 해외 선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의 미국 주식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게시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노루페인트 10%의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114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3%의 수익률, 나우로보틱스가 10%의 수익률, 또 9월 3일에 공략해드렸던 마음AI 9%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25,500원까지 고점 터치해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간전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오라클의 깜짝 실적 발표와 8월 생산자 물가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저희 월간전은 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시청자분들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방송인데요. 그럼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주린이들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헬로 에브리원. 네,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 밤 9시 같은 경우는 평소와 다르게 우리 투자에 지친 시청자분들과 나 이제 진짜 한국 주식 하고 싶지 않아.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영웅 전차남이 다시 한번 미국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새로운
조금 주제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 USA, 화요일은 증시가 중계, 수요일 밤 9시 같은 경우는 증시 콜라텍, 목요일 밤 9시는 증시 USA, 월가 한잔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한국 주식 할 때는 진짜로 아메리카노 드실 때도 막 쓰디 쓰게 막 느껴졌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하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실 때는 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네, 좋은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 한 종목씩 소개해 드려서 이제는 네, 조금 원화 같은 수익이 아니라 달러 수익을 내드리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지금 미국 주식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영웅 전찬함과 또 우리 이수아 아나운서님과 같이 함께 이 월가 주식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 여기 딱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린 눈으로 보는 게 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증시 한마디로 그날 좀 미국 증시의 한마디로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겁니다. 또 역시나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핫 이슈가 뭘까? 그리고 미국 나스닥 또는 다우 또는 S&P 500에서도 역시나 대한민국의 특징주처럼 상승 나왔거나 하락 나왔던 종목이 있잖아요. 그 특징주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네, 오늘 새벽 같은 경우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잖아요. 그렇다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뭘까? 즉 PPI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도 영웅 전찬함과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될까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미국 주식 이야기. 한마디로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과 어떤 부분이 다르고 한국 주식에 대비해서 미국 주식이 왜 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 뻔한 내용이죠. 증시 USA, 즉 영웅 전찬함. 한마디로 히어로 트레인맨이랑 함께 해야 되는 제가 너무 직역했나요? 네, 영웅 전찬함과 함께 해야 되는 이런 좀 이유 부분,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입니다.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히트 종목. 네, 저는 이거를 히트 종목이라 하고 쇼크 종목이라고 쓰고 싶어요. 왜? 머리카락이 쭉 뺐을 정도로 정말로 상승률이 크게 한번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쇼킹할 만한 종목 준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간 벌써 몇 분이 8분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4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영웅 전찬함과 이수아 아나운서님이 함께하는 요 증시 USA 꼭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9월 11일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어땠을까요? 네, 실제로 오늘 9월 11일이지만은 바로 전일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우가 약세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약세 마감했습니다. PPI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미국 제조업이든 공장에서 생산한 부분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거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사실상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제 지표 중 하나예요. 근데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모습 보여줬죠. 근데 실제로 이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그럼 왜 이렇게 조금 하락이 나오고 또는 혼조세로 마감, 한마디로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나 또는 또 다우 산업지수 또는 S&P 500 지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상승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 나왔어요. 22,000포인트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고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시나 또 상승세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MHA, 마가. 그리고 빨간색 모자까지 쓰고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주식을 다시
최고점을 넘어서 연고점을 넘어서 더욱더 계속 최고점으로 갱신할 수 있게 이런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또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못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도 이제 미국 주식 한번 해볼까. 옆집의 철수, 앞집의 영희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으로 해가지고 테슬라로 돈 좀 벌어봤다고 하는데 내 차는 테슬라지만 난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 안 했네 해가지고 미국 주식 시작해볼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도 계실 건데 일단 영웅 전차남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에 따른 한마디로 조금 너무 단기적으로 고점에 있다 보거든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너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시더라도 차익 매물 같은 경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마라톤 했어요. 엄청 빨리 뜁니다 초반에. 근데 엄청 빨리 뛰다가 나중에 41.19km를 계속 빠른 속도로 뛸 수 있습니까? 못 뛰어요 사람이요. 그건 호랑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3km 정도 뛰다가 페이스 조절하고 또는 좀 쉬다가 이렇게 다시 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도 너무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은 쉬어가는 코너로 또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 경계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역시나 다우 존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무거운 회사들, 코카콜라라든지 또는 뭐 SO일 아니죠. 그거 있는데 그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코카콜라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면 좀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나왔지만은 이 회사도 역시나 조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대형주 미국의 좀 큰 회사들 업력이 최소한 70년에서 100년 이상 된 회사들 위주로 있는 있는 회사들만 모아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 같은 경우 투자하실 때는 엉덩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엉덩이에 살이 많이 찐 사람이 이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그냥 진득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이 다우 산업존스 지수 조금 이런 지수에 있는 종목들 투자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INX 이거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내가 오타 냈어요. S&P 500이라는 겁니다. S&P 500. S&P 500이라는 지수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계단식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이나 다우 산업존스 지수나 나스닥 또는 다우 산업존스나 이런 S&P 500 같은 경우도 세계 미국 뉴욕 3대 지수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대부분 다 비슷한 모습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단기간에 많이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투자하실 때도 저는 이게 성장주 중심의 지수기 때문에 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투자하면 좋고 나스닥 지수 투자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너무 좀 단기간에 상승 나왔기 때문에요. 미국 뉴욕 3대 지수가 투자하실 때 경계감 있게 경계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성장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미국 뉴욕 3대 지수에 어떠한 핫 이슈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보수, 미국의 좀 우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계속 좀 강하게 어필을 하던 보수 논객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로 당선을 도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보수 논객 청년입니다. 저보다 어려요. 어린데도 결혼도 했고 아들, 딸도 다 있는 그런 한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데 이분께서 유타 대학에서 연설 중에 피습을 당해서 총격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뉴욕 타임스의 뉴스 기사까지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스의 기사 내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X 트위터 알죠? 거기에 직접 게재까지 했습니다. 난 너무 슬프다. I'm so sad and I'm so very angry. 난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난다. 이 찰리 커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미국 민주주의의 순교자고
이 찰리 커크를 공격한 거는 미국을 공격한 거나 다름없다라고까지 직접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교롭게 이게 참 대박인 게 뭔지 압니까?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9월 11일이에요. 뭔가 의도한 것처럼요. 제가 이 MBC에서 하는 서프라이즈를 많이 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9월 11일에 이 총격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어느 좀 특정 정치 세력이 의도를 가지고 피습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이슈 내용을 하나 가지고 온 거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볼게요. 이거는 진짜로 저도 이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편을 못 들겠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카타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중동의 국가 중 하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2% 상승했어요. 실제로 중동 2023년 10월 달 같은 경우에 하마스 같은 경우가 헬기 타고 쫙쫙 내려오면서 죄 없는 이스라엘의 좀 무고한 민간인분들 같은 경우를 피살하고 또 인질로 많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을 거의 폭격을 해가지고 좀 되게 많은 무고한 민간인들 거기에 민간인들도 많이 피살이 되고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동 전쟁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뿌리를 뽑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이란도 공격했고 예멘도 공격하고 그냥 레바논도 공격하고 안 건든 데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전쟁을 이제 시작을 위한 분쟁 한마디로 좀 카타르를 공격을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2%는 상승했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쏘아 올린 공이 중동 전쟁으로 즉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우리가 세계 증시와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 줄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조금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 뉴스에도 나오지만은 네팔입니다. 네팔 아니고 네팔. 재미없었나요? 재미없었나요? 네팔 아니고 네팔. 예, 이 네팔이 아비규환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팔이 왜 아비규환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저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하고 이거에 따라 가지고 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조금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로 좀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네팔 외에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조금 어떤 바람이 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워싱턴에 좀 거리의 불황자들이라든지 또는 나쁜 불법적인 좀 일을 저지르는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도시를 정화하겠다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워싱턴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됐다고 하니까는 이제는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시카고에 주 방위군 투입해가지고 시카고를 도시를 정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이런 조금 조금 이런 비상사태가 지역마다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는 거고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내 정치적인 조금 불확실성도 확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자, 그다음 뉴스 볼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상호 관세 있잖아요.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맺었던 그 상호 관세, 한마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전 세계 국가들을 통해서 추가로 얻어낸 달러를 통해서 미국 국민한테 환급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요. 우리가 최근에 정부를 통해서 받았었던 민생 소비 회복 쿠폰처럼요. 그런데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3심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네가 전 세계 상대로 관세를 추가로 받은 건 불법이야 얘기했고 2심도 역시나 불법이야 얘기했어요. 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믿을 거는 대법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1조 달러 같은 경우를 환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최악의 경우로 나오면은 미국 증시가
한 번은 큰 폭으로 곤두박질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스크린샷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스크린샷 하시거나 메모를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미국 한국 주식을 투자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한국 증시 시장에서 한국 사회 시장이나 한국 정치 이슈, 한국 정치에서 어떤 뉴스들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손실보다 수익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처럼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도 역시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5가지 이상의 조금 주제별로 큰 뉴스, 주제별로 조금 큰 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도 좋은 회사 고를 확률이 더 커지고요. 손실보다 수익 볼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핫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갔다고 하면은 바로 특징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상승 나왔던 종목들 하나가 뭐 SK 하이닉스도 있겠고 뭐 코칩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요.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에서는 오라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거의 주가가 43% 이상 상승 나왔다고 해요. 오라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영화 해바라기에서 나왔던 뭐 그런 클럽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라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단 하루 만에 43%가 상승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회사가 왜 상승 나왔는지 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뭐 하는 회사고요? 아이고 너무 낙서해놔서 안 보이네. 쫙 지울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오라클이 하루 만에 36% 폭등 나왔고 이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36% 상승 나오니까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을 제치고 부자로 바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AI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가지고 소득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소프트웨어 제조회사고요. 이거 볼까요? 오라클의 RDBMS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크게 가진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미국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약 10조 원 가까이에 인수해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파이 한마디로 한마디로 덩치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그냥 AI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가가 왜 상승 나왔을까요? 다음 이슈로 한번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실제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나스닥 시장에서 36% 상승 나오니까는 대한민국 주식에서도 오라클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오늘 상승 나왔던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칩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코칩이라는 회사는 장중에 22%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오라클이 오픈 AI와 초대형 계약을 했다. 오픈 A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픈 AI 딱 들어보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요? 오픈 AI요? 제가 굉장한 줄임이라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있잖아요. 내가 어떤 전자제품을 쓰면서도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예요. 근데 이 오픈 AI랑 초대형 계약 소식으로 인해서 오라클이 미국 뉴욕 3대 지수에서 36% 가까이 상승 나왔고 대한민국에서는 코칩이라는 회사가 오라클 테마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22% 상승 나왔어요. 제가 이 코칩이랑 미국 주식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코칩을 말씀드리냐면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주식은 알아두면 좋아요. 오라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오늘 새벽에 주가가 30%, 40% 상승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라클이 주가가 40% 나왔는데 오라클이 주가가 40% 올라가서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회사는 없을까? 오라클 때문에 올라갈 회사는 없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캐치해서 코칩을 시초가에 공략했다고 하면은
22% 수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0% 수익은 내셨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만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미국 주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하나 가져왔다 말씀드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도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오라클 훈풍의 소식에 52주 신고가까지 찍었어요. 한마디로 AI 같은 경우가 더욱더 발달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이 산업 자체가 발전되게 되면은 AI가 완벽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2차 전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도체입니다. 생성형 AI 반도체,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 상승 나온 거고, 아까 코칩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엉덩이가 가벼운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20% 상승 나온 거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오늘 국내 시장의 미국 시장의 미국 뉴욕 3대 지수의 시장 상한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였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핫 이슈와 또 특징주에 대해서, 특징주인 오라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을까? 이런 부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네, 이 전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 일정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 CPI. 이 CPI가 뭘까요? CPI 하면 뭔가 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욕은 아니고, 지난날에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CPI.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은 다음 주에 또 기법 설명할 때도 이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건데, CPI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소비자 물가지수로 한마디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미국 국민들이 지갑에서 돈을 얼마나 꺼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 경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유럽 ECB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FED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얘기하는 거면, 유럽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한마디로 유럽 중앙은행, 유럽은 유럽연합이라고 해서 EU잖아요. EU의 좀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EU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봐야 돼요. 실제로 잠정 소비자 물가 기대 평가 지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일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일단은 영웅 전차남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국 주식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배워두면 좋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 새벽에 있었던 미국 증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렸고,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별 큰 뉴스들 같은 경우도 짚어드리면서, 오늘의 9월 10일 미국 증시 시장은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한 한 이슈들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알찬 내용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이슈들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굉장한 주린인데 사실 저 네네. 같은 주린이도 미국 주식 시작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요, 할 수 있죠. 실제로 저는 미국 주식을 오히려 미국 주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잠깐 말을 이렇게 조금 버벅대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아나운서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미국 주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네. 실제로 아나운서님도 나중에 결혼을 하실 거고, 네. 또 정말로 아나운서님처럼 이쁜 뭐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같은 이렇게
자제분을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싶으세요?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그렇죠. 있죠. 실제로 한국어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언어, 엄마, 아빠 이거는 할 줄 알게만 하고 네, 실제로 영어 같은 경우, 제2 외국어 같은 경우를 먼저 알려주고 먼저 교육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실제로 강남이라든지 대치 같은 경우는 7세 고시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7세 뭔가요? 고시가 뭐냐면은 이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중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아이 같은 경우를 내 아이를 의대나 이런 약대 보내기 위해 의대나 이런 약대 같은 경우 보내기 위해서 네 조금 7살 되기 전부터 한글은 기본적으로 떼고 영어 공부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웬만한 자격증 면허 이런 거 다 따게 하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아이는 많이 힘들겠지만요. 네, 근데 저도 아이를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 게 뻔하니까는요.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영어를 배워주면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써봤자 네, 다른 나라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차이니죠. 중국인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왜? 너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눈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어떤 부분이 다른지 네,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크게 다른 5가지 이유를 가지고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했을 때 더 좋은, 더 메리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네, 오늘은 증시 USA 월가 한잔 네,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첫 시간부터 CPI며 PPI며 미국 고용지표, 비농업 그런 취업자 수 지표며 이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너무 어렵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차이를 통해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왜 영웅 전차남이 미국 주식 방송을 런칭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왜 시작해야 될까? 아나운서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보세요. 자, 일단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달라요. 대한민국의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다 합치면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만 상장되어 있는 회사만 5,000개 가까이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거? 일단 그림으로 예를 들어봤어요. 전 세계의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가 짜잔,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4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우스 코리아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지?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숫자가 안 보일 건데 제가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2%, 2%가 부족하다가 아니고 2%예요. 근데 미국 뉴욕 3대 지수의 시장은 미국의 주식 시장은 44%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가 네, 이거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30% 거의 30배 이상이나 더 큰 시장이 30배다. 아니죠. 20배 이상이나 더 큰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규모가 남다르다. 너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뒤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려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삼성전자를 하나 예를 들 겁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4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네네. 핸드폰 어떤 거 쓰죠? 저 아이폰 아이폰 쓰죠. 사용합니다. 삼성은 갤럭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네. 네, 삼성은 갤럭시라는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고 저 역시 아이폰 써요. 네,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죠. 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34조라 말씀드렸어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훨씬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네, 3조 3,675억 달러예요. 3조. 이게 달러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환율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나 되냐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보여드리면은 4,685조예요. 4,685조. 애플의 시가총액이 4,685조. 삼성의 시가총액은 420조. 삼성전자의 주가가 2%만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 2% 떨어져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대밖에 안 되는데 500조도 안 되는데 이거는 4,700조 가까이 돼요. 근데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가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애플 같은 회사가 최소한 100개 이상 있어요. 이게 뭐 잽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한테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물에서 놀아야 사람이 크게 된다. 부자랑 어울려야 부자의 생각을 배우고 나 역시 부자로 갈 수 있는 조금 한 발자국 더 전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좁은 물에 놀아서는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물에서 조금 더 큰 물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수익 볼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뒤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기업 문화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식 좀 상장사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가 회사의 오너부터가 회사의 성장만 생각하는 겁니다. 회사의 성장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회사도 그래요. 네, 아무튼 이 회사의 성장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상장사들이 주주들한테 나가는 배당 같은 경우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의 성장 같은 경우를 주주들한테 일단은 베풀고 또 직원들한테 베풀고 같이 함께 성장하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회사가 성장하면은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그 기업 문화가 그대로 주식시장에 녹아들어가지고요.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배당보다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이 더욱더 큽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할 때 배당주만 투자해도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제가 실제로 뉴스 기사 중에 하나인 이미지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요 국가별 배당 성향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겨우 27%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42%, 2배 가까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 배당 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배당을 너무 조금 쥐꼬리보다 더 작게 줘가지고 못 느껴본 거예요. 이걸로 뭘 사 먹어? 말주도 못 사 먹겠다. 이 정도로 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배당 챔피언, 배당 기조, 배당 킹 굉장히 많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배당에서부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차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금융 범죄 볼게요. 제가 면봉 하나 가져왔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솜방망입니다. 네, 그냥 주가 조작을 했다 해가지고 보통 징역 50년, 100년 사는 경우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한마디로 쇠방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 기사 하나 볼까요? 2023년에 SG 사태로 분란을 일으켰었던 라땡땡 씨 같은 경우 보세요. 라땡땡 씨 같은 경우 보면은 7,300억대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받았다. 불구속.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주가 조작을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불구속 상태, 깜빵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 하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증권 범죄 제목당 최대 25년. 네, 그냥 범죄 하나만 있어도 최소한 25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금융 범죄를 일으킬 수가 없고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네,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달러를 더 많이 할까요? 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종대왕님을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달러를 더 많이 알겠죠. 실제로 전 세계의 달러 비중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 비중이 58%, 60% 가까이 됩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통화 같은 경우가 다 달러예요. 실제 우리가 영어를 왜 배우려고 합니까?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가 됐잖아요. 어디 가서든 영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 상황을 볼게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의 화폐가 너무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짐바브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걸로 거래하고 있냐면은 세계 공용 화폐라고 할 수 있는 달러, 그리고 금부치, 금입니다. 금, 골드.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국 화폐로는 거래를 안 해요. 왜? 자국 화폐는 실외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달러는 아직 기축통화고 달러 같은 경우가 패권을 잃지 않는 이상은 패권 잃을 수도 없죠. 미국의 그런 경제가 무너지는 건데 패권 잃지 않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예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은 그동안 많은 손해를 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상호 간세. 우리가 50% 너네한테 면제를 해줬으면 너네도 50% 면제해줘. 이런 식으로 상호 간세. 전 세계 정상들 백악관으로 와 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가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엄청난 수입을 미국의 수입을 엄청나게 상호 관세를 통해서 걷어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아까 나스닥이나 다우, S&P 500 차트 봤죠?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는요.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고 미국 화폐가 기축통화고 미국 언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미국이 짱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기업 문화에서도 차이가 나고 배당을 더 많이 주고 금융범죄도 솜방망이가 아니라 징역 200년. 기축통화 달러, 세계 경제, 미국 경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칩판을 가져왔어요. 미국 주식에는 상한가가 있다, 없다. 상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36%.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은 상한가가 있다, 없다? 있다. 미국 주식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오를 때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다른 게 이따가 제가 쇼킹 종목에서 보여드릴 거지만은 심볼. 우리나라는 상장 그런 코드가 있지만은 미국은 심볼로 표현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월가 한 잔의 매력 포인트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매력 포인트 말씀드릴 거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드리려고 해요. 공략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디? 어떻게? 어디입니까? 여기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네요. 여기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 써서 들이대시면은 영웅 전찬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뜹니다.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찬함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는 쇼킹한 종목, 어메이징한 종목, 이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실제로 이 가격에 매수하세요. 200만 원치만 매수하세요. 목표가 이 정도 됩니다. 하고 목표가대로 올라가면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 선물,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도 무료로 해드리고 영웅 전찬함이 직접 작성한 맛있는 해외 선물이라는 기법서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 혜택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 써서 들이대시면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면 세 가지 혜택 전부 다 드릴 겁니다. 방송 시간 5분도 안 남았어요. 와,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왕 QR코드 지나갈게요. 자, 이제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히트 종목, 히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웅 전찬함은 어떤 공략주를 준비했냐면은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쇼킹한 종목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종목의 예상 수익률은 33%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AI. 미국 주식시장에서 오라클이 상한가 같죠? 오라클 때문에 더 이후로 조금 상승 크게 나올 수 있는 정보 정책 수혜주 AI 테마주 준비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주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코드번호가 있죠. 33475 이런 것처럼. 하지만 미국 주식은 심볼로 표현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한마디로 우리 이수 아나운서님의 그 이니셜이 ISH라고 하면 맞나요?
LSH입니다. 미안합니다. 네, LSH라고 하면은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상장사의 대표적인 거를 따는 거예요. 이니셜처럼. 그러니까는 BBAI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냥 오늘 첫 방송이니까는 쇼킹 종목 공개할 겁니다. 이 회사의 사명을요. 원래는 제가 항상 감췄죠. 근데 이 회사의 사명은 빅베어 AI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AI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어디에? 이걸 주목해봐야 돼요. 미국 국방부, 미국 정부와 일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정부와 일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느낌 오지 않습니까? 뭐야? 팔란티어도 미국 정부와 일했었는데 팔란티어도 FBI랑 일했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일하고 정보기관과 일하고 대기업하고 일하는 회사가 네,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빅베어 AI 홀딩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에 미국 방송을 이 자리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팔란티어가 지금 170달러잖아요. 그거 25달러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었어요. 진짜예요. 진짜 안 믿네.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회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빅베어 AI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여러 AI 데이터 분석 기업의 합병을 통해서 탄생한 빅베어 AI 회사다 볼 수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에서 AI 솔루션 같은 경우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AI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정보기관과 FBI,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좀 볼 수 있는 FBI나 CSI라든지 미국의 국방부와도 업무 협약을 맺었던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제2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 근데 실적은 안 좋아요. 실적만 보면은 유유입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회사의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조금 지연됐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닝 쇼크가 나온 부분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좀 기회달을 유지하다 보면은 항상 실적이 좋을 수만은 없죠.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곧 나올 거고 그에 따라 주가는 역시 떡상, 상승, 불기둥 할 거기 때문에 파이어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2의 팔란티어 찾는 네, 미국 주식을 시작하신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려드릴게요. 영웅 전차남은 감히 예상컨대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져온 BBI 이 회사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제2의 팔란티어로 보인다. 전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상승 나옵니다. 2023년부터. 왜? AI 때문에요. 네, AI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확대되고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오라클의 주가가 36% 상승 나왔으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공략해야 할 테마는 AI 테마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AI 세계 AI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이 회사 네, 현재 주가 4.7달러인데요. 영웅 전차남은 일단 제2의 PLTR 팔란티어 종목이라 생각하고 AI 관련주라 생각하고요. 영웅 전차남은 여러분들이 이 빅베어 AI 홀딩스를 4달러에 샀으면 좋겠어요. 4달러. 예, 4달러에 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타겟 프라이스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6달러 제시 드립니다. 네, 4달러에 사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6달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첫 방송인 증시 USA 월간지에서 준비한 종목은 빅베어 AI 홀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로 빅베어 AI 홀딩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달러, 목표가는 6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미증시에 대한 이슈부터 알차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